자, 오늘은 우리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사실 이거를 영화로 본 사람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거 수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안 봤는데 애들은 또 봤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애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조금 동화적인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일단 이 작품은 우리가 문학의 네 가지 갈래 중에 극갈래에 속하는 갈래예요. 저 극갈래 그중에서도 영화를 위한 대본이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사실 시나리오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거다 보니까 다른 문학 작품들과는 달리 뭔가 조금은 다른 목적이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는 내용 파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내용 파악 이면에 이거를 어떻게 영화로 촬영하려고 이런 부분을 썼는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촬영 기법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건 꼭 우리가 유의 깊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제목을 보면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를 훔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뭐 좋은 행위가 아닌데 왜 이런 제목이 붙은 작품이 나왔는지 한번 작품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등장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되게 꽤 많죠. 자, 노부인, 수영, 정현, 지소, 지석, 채랑, 대포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또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진 지소와 지석은 엄마와 함께 한 달째 작은 승합차에서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벌써 보니까 인물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소와 지석. 아, 보니까 이름 되게 비슷하죠? 약간 좀 뭐 남매, 형제, 자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위에 인물 관계도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 지석이랑 지소는 어딨지? 남자, 여자, 그쵸? 남동생, 여자. 그러니까 남매네요. 엄마와 함께 자, 한 달째 작은 승합차에 살고 있대. 집이 없어요. 그쵸?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 달이 생일인 지소는 생일 파티 계획을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얼떨결에 집에서 할 생각이라고 답하고서는 친구 채랑과 함께 당장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한다. 아, 지금 지소는요, 집이 없어서 차에서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아, 저 집에서 파티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즉,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약간 이 작품의 사건이 좀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소의 어떤, 거짓말이겠죠. 사실상 집이 없었으니까. 사건의 어떤 발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동네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던 지소와 채랑은 평당 500만 원이라고 써진 주택 매매 전단을 보게 되고 5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구할 묘안을 궁리한다. 자, 이게 지금 평당 500만 원이라는 게 한 평에 500만 원이니까 예를 들면은 뭐 5평이면 곱하기 5를 해야 되고 30평이면 곱하기 30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평당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평당이 어느 지역의 이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좀 순수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평당이라는 곳에서는 500만 원이 있으면 집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어린이다운 그런 순수한 모습이 좀 보이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던 중 지소는 개를 찾아주면 500만 원을 살아야겠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고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며 기뻐한다. 근데 마침내 뭔가 개를 지금 잃어버린 누군가가 전단지를 붙였나 봐요. 근데 개를 찾아주면 5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얘가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개를 찾으면 500만 원을 주고 그 돈이면 평당에 집을 살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어서요. 채랑은 곧 광고에 실린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이내 그 개를 이미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네. 지소는 크게 실망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어 채랑에게 개를 몰래 훔친 후에 사례금 500만 원만 받고 바로 돌려주자고 제안한다.
네, 채령에게 개를 몰래 훔친 다음에 500만 원을 받자라고 그래서 이 제목에 개를 훔친다라는 말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답게 돈을 이제 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못 벌게 되자 그럼 우리가 개를 훔친 다음에 찾아주는 척을 하고 500만 원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소와 채랑은 정연이 일했던 레스토랑 마르셀에서 보았던 개 윌리를 훔치기로 하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계획하여 동물병원에 검진을 온 윌리를 먹이로 유인해 훔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네. 지소와 채랑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모의한 뒤 실행에 옮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앞부분 줄거리를 우리가 지금 봤어요. 자, 지금 앞부분 줄거리를 보니까 개 이름이 원리죠. 이 원리를 지금 훔쳐서 우리가 500만 원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지금 어린이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한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장면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요. 자, 여기 오면요. 여기 S 샵 62 이거 보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시나리오에서는 씬 넘버라고 불러요. 자, 씬 넘버 62라고 나와 있죠. 자, 보통 씬 넘버가 새로 바뀌면요. 장면이 바뀐 거예요. 씬 넘버의 변화는 장면의 변화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장면이 바뀔 때마다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계속 알려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공간적 배경이 나왔죠. 지금 레스토랑에 정원, 홀, 그리고 집무실이 나오고 있고요. 시간적 배경은 낮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씬 넘버가 바뀔 때부터는 이렇게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요. 자,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요. 몽타주라는 촬영 기법이 벌써 하나 나왔어요. 자, 이 몽타주는요, 촬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얘는 어떨 때 쓰냐, 이거 밑에 끝풀이가 되어 있지만 쌤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 장면을 미리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들을 이어 붙여서 이런저런 장면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 우리가 몽타주라고 해요.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번 장면, 2번 장면, 3번 장면, 4번 장면, 그리고 5번 장면, 이거를요, 미리 촬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촬영을 다 해놓고 이것들을 짧게 짧게 짜라라락 붙여가지고 빠른 사건 전개를 보여줄 때 쓰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사건의 전개를 보여줄 때 쓰는 기법이다라는 걸 정리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몽타주는 거의 웬만한 내신에서 늘 등장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친구들이 열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장면은 레스토랑과 마르셀의 정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홀이고, 세 번째는 집무실이고요. 네 번째는 다시 홀이고요. 다섯 번째는 정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촬영 기법이 하나 또 나오고 있죠. 자, CU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클로즈업이라는 약자예요. 클로즈업이라는 거는 어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작은 것을 크게 확대. 한마디로 어떤 작은 소품이라든지 미묘한 표정 변화라든지 어떤 조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들을 좀 주의,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크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소의 손에 있는 사료를 발견하고 지소와 차량 쪽으로 가기 위해 움직이는 원리. 그쵸? 이제 얘네가 지금 작당 모의를 해서 원리를 훔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수영의 대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 어디를 혼자서 그렇게 막 다니냐? 라고 수영이 지금 걔한테 이제 말을 건 거죠. 자, 이어서요. 지소와 채랑은 놀라 벽 뒤로 휙 숨고 수영은 원리를 안고 주위를 둘러보며 대문 밖으로 나간다. 자, 보니까요, 수영도 약간 조금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수영도 지금 막 주위를 막 샅샅이 살피고 있는 거야. 즉, 수영 역시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도 지금 주변을 경계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요. 수영이 나가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심한 표정을 짓는 지소. 그쵸. 여러분, 상심한 표정을 짓는 이유는 얘네가 지금 개를 훔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상심한 표정을 짓게 된 거죠. 자, 씬 넘버 63으로 왔어요. 장면이 바뀌면서요. 이번에는 바깥으로 공간이 변화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62는요. 자, 씬 넘버 62는 우리가 레스토랑 안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바깥으로 나온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어느새 마르셀 밖으로 나온 지소와 채랑. 모퉁이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보는데 수영이 원리를 안고 골목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고 있다. 그쵸. 지금 수영이는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수영이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골목에서 막 어딜 살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이어서요. 망했어. 오늘은 점심시간에 병원 가나 봐. 음, 차 한 대가 수영이 앞으로 다가와 차창을 내리자 박 이사가 보인다. 박 이사는 차에서 내려 수영에게서 원리를 받아 차 트렁크에 넣고 닫아버린다. 자, 박이사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고요. 왜 강아지를 트렁크에 넣고 닫을까요? 그쵸? 지금 뭔가 약간 수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두 사람이. 자, 이어서 볼게요. 어? 왜? 잠깐만, 이상하잖아. 트렁크에 걔를 왜 넣어? 그쵸? 박 이사가 손을 내밀며 인감은? 이라고 말하자 수영은 깜빡한 듯 다시 마르셀로 돌아간다. 그런 수영을 한심한 듯 바라보다 박 이사는 주변을 살피며 마르셀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 지소와 채랑의 눈이 반짝인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자, 지금 보니깐요. 박이사랑 수영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차 안에 트렁크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고 지수와 채랑의 눈이 반짝인 이유는 다시 기대를 하는 거죠. 원리를 훔칠 기회가 됐어. 라는 거죠. 이어서요. 야, 가자. 모퉁이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지소와 채랑. 지소가 조심스럽게 차로 다가가 차 문을 잡아당기자 문이 힘없이 열린다. 지소는 기뻐할 틈도 없이 트렁크 열림 단추를 누른다. 활짝 열린 트렁크 안에 얌전히 서 있는 원리. 그쵸. 지금 트렁크 안에 원리가 있으니까 원리를 다시 훔칠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오, 지소와 채랑. 원리를 안고 정신없이 달려 마르셀을 빠져나온다. 라고 지금 두 사람이, 두 아이가 원리를 훔치는데 성공한 거죠. 자, 이어서 또 우리가 씬 넘버가 바뀌면서 씬 넘버 66 재개발 지역의 빈집으로 지금 이제 공간이 바뀌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마당이고요. 시간은 벌써 저녁이 됐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마당 한쪽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아이들. 원리도 떡볶이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겐 줄 알았는데. 네. 떡볶이를 다 먹은 지소는 원리에게 다가가 목에 있는 방울 목걸이를 내어본다. 방울 목걸이에는 윤서오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다. 지소는 윤서오라고 말하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멀리 던져버린다. 자, 지금 강아지 목에 윤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약간 원리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쵸?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고요. 지금 아이들은 그 목걸이를 떼서 버려버렸죠. 왜요? 들킬까 봐. 그쵸? 자, 다시 이제 씬 넘버 67로 바뀌었고요. 레스토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정 실장, 원리 못 봤어? 네. 네? 내 말 못 들었어? 원리 목줄을 누가 풀어줬냐고. 저 아까 원리가 혼자 문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요. 넌 눈을 어디에 달고 있는 거야?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쓸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노부인이 약간 좀 예민하고 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네요. 자, 이어서요. 노부인의 말에 울컥하는 수영.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기던 노부인의 시선이 레스토랑 벽에 걸린 그림을 향한다. 그 순간 노부인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놀란 수영이 직원들에게 몸을 돌려 큰 소리로 말한다. 그쵸. 노부인은 지금 그 그림을 보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뭔가 약간 좀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없어진 걸 알고 지금 노부인이 급격하게 뭔가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자, 다들 뭐에 흩어져서 빨리 찾아봐라고 이제 원리를 찾으려고 하네요. 자, 씬 넘버 68은요. 레스토랑은 맞는데 집무실로 공간이 바뀌었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소파에 누워있는 노부인 곁을 지키는 수영. 노부인이 눈을 뜨면 수영이 보인다. 네. 저 괜찮으세요? 원리는? 그게 아직 나가봐.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아. 나가 있어. 저기 원리는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요? 됐어. 제 발로 나간 놈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난 안 찾아. 알겠습니다. 라고 보니까 지금 원리를 잃어버려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노부인이 제 발로 나간 놈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난 안 찾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암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갑자기 여기서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이란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의 사건은 그냥 원리가 없었다 그 자체일 뿐인데 지금 노부인은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난 나간 놈은 안 찾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씬 넘버 71은요, 승합차예요. 그쵸? 아, 이제 얘가 엄마랑 살고 있는 그 차로 지금 공간이 바뀌었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잠들어 있는 지손의 가족. 지손은 잠이 안 오는지 눈을 뜨고 있다. 한참 자세를 바꿔가며 뒤척거리는 지소. 부스럭거리더니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꺼내 펴본다.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붙어있던 전단이다. 사진 속 빨간 지붕에 아담한 2층 집이 보이고 지소는 상상에 빠져든다. 상상 속 마당의 푸른 잔디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지수는 꼬깃꼬깃 접은 종이, 그 종이가 바로 뭐예요?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붙어있던 그 평당 500만 원 집 그 종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지소는 상상에 빠져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소의 상상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질 거예요. 자, 이 나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소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속마음을 보여주는 어떤 혼자만의 이제 그런 독백같이 이어지는 이제 말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정리해 봅시다. 그 폐가에서 원리가 날 쳐다볼 때 난 거기서 익숙한 눈빛을 봤다. 그건 처음 차에서 잘 때 차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 난 걔를 완벽하게 훔쳤고 사례금 500만 원을 요구할 것이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난 행복한 표정으로 내 생일에 친구 모두를 집으로 초대해서 멋진 파티를 할 거라고 다짐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자, 폐가에서 원리가 날 쳐다볼 때 거기서 익숙한 눈빛을 봤대요. 왜요? 자, 지금 지소도 원리도 모두 집을 잃었죠. 그래서 본인의 눈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고요. 지금 지소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난 이제 생일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멋진 파티를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진 속 집 마당에서는 3층짜리 생일 케이크와 함께 드레스를 입은 지소가 등장하며 반 친구들이 모두 다 부러운 표정으로 지소를 바라보는 이런 상상을 지금 지소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씬 넘버 72는요. 재개발 지역의 빈집이고요. 이 마당에다가 원리를 지금 숨겨놨죠. 그러니까 지금 지소는 학교 갔다가 집은 아니고 차죠. 승합차에 갔다가 이 재개발 마당에 와서 원리를 챙겨주고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놀란 표정의 지소가 빈집의 뒷마당을 보며 서 있다. 윌리를 곁에 둔 채 대포가 5개짜리 요구르트 한 줄을 빨대를 꽂아 마시고 있다. 자, 지금 지소가 놀란 이유는요. 갑자기 내가 원리를 훔쳐놓은 그곳에 대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여기다 걔를 묶어놨는지, 이 걔는 누구 걔인지 의심을 하면은 내 계획이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놀란 장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그 개 우리 개예요. 그 개 우리 개라고요. 그래, 알았어. 너희는 걔를 왜 이런 데 버리고 그래? 버린 거 아니에요.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이 개 이름은 뭐냐? 원리요. 원리?
그런데 원리를 왜 이런 데 보관하는 건데? 그게 집주인이 개를 못 키우게 해요. 이사 갈 때까지만 둘 거예요. 집주인이 되면 개가 싫어지는 걸까? 개를 싫어하면 집주인이 되는 걸까? 라고 지금 대포와 지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지소는요, 괜히 찔려서 그게 제 개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대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봐. 왜? 벌써 알아봤을 것 같아요. 거짓말인 거. 갑자기 찔려서 이러니까 더 가까이다가 큰 목소리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대포는 너는 왜 걔를 여기다 걸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말을 하니까 지소가 당황을 해가지고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했죠. 저희 집에서 집주인이 개를 못 키우게 하니까 제가 여기다 잠깐 묶어놓은 거예요. 라고 지금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어서 좀 더 이어질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아저씨,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저거 못 보셨어요? 봤어. 그래서 나 안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잤어. 여기 또 와서 잘 거예요? 몰라. 난 매일매일 마음 내키는 데서 자니까. 왜? 아저씨는 집도 없어요? 내 발길이 닿는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집이지. 라고 지금 대포는 더블오리 신세인 걸 알 수 있죠. 그냥 집이 없으니까 대포 역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네요. 자, 또다시 한번 장면이 바뀌면서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어요. 전봇대 앞에 전단 하나가 붙어 있고 지수와 채랑이 달려가 살펴보지만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레스토랑 이제 그 마르셀에서 원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붙일 때가 되는데 안 붙이는 거예요. 어디서도 원리를 찾는 전단은 보이지 않고 바람만 휘는데요. 역시 개를 새로 샀나 봐. 그럴 리가 없어. 다른 개를 훔쳐야 하나? 그냥 마르셀에 한번 가볼까? 라고 지금 둘은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 원리를 찾는다는 전단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거죠. 또다시 장면이 바뀌면서요. 노브인 책상 앞에 지수가 서 있고 그 옆에 수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지수를 노려보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지금 지수가 결국은 노부인을 찾아간 모습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원리를 어디에서 봤니? 아, 학교 앞에서 봤어요. 원리가 맞아? 네, 확실해요. 귀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 생기고 아무튼 걔를 잃어버리신 게 맞죠? 잃어버린 거 아니다. 원리는 집을 나간 거야.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제 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원리는.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라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지소는 지금 노부인을 찾아가서 노부인이 왜 걔를 안 찾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떠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수영은요, 지소를 의심하고 있어요. 네가 본 게 진짜 원리가 맞아? 라고 했더니 얘가 막 지소가 원리를 흉내내면서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노부인은 원리가 집을 나갔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소는 급한 마음으로 왜요? 원리가 잃어버린 거여야지 얘네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원리가 집을 나간 거면은 노부인이 돈을 줄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노부인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냐라고 뭐 짜증을 내고 있죠, 지금 노부인이. 그랬더니 우리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라면서 지소가 뜻밖의 말을 하고 있죠. 지소가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니까 노부인도 약간 팔을 좀 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아빠가 집을 나갔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나가긴 한 건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거예요. 원리도 그렇고요. 라고 지소는 아빠 이야기를 동원해서 노부인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지소는 노부인을 설득하고 있어요. 자기 아빠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엔 정말 그럴 것 같니? 또 지소가 네 하고 대답을 하죠. 단호한 지소의 대답에 노부인의 표정이 진지해지죠. 즉 노부인은 약간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노부인은 그냥 원리가 집을 나간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집 나간 놈은 난 다시 안 찾아라고 했던 걸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지소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이 좀 풀린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응?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찾아봐야죠. 전단이라도 붙이고. 전단? 전단요. 걔를 찾는다는 전단. 거기에 사례금도. 사례금? 그래. 얼마면 되겠니? 500만 원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그럼 어떻게 라고 물어봤던 지소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왜요? 얘가 지금 떳떳하지가 못한 거죠. 왜냐? 지가 훔쳤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목소리로 그럼 전단이라도 붙여서 찾아야죠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례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게 지소의 최종 목적이죠. 왜요? 지소 입장에서는 집이 500만 원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쵸? 이거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지소가 생각하는 그 집의 가격인 거죠. 평당 500만 원이라는 게 평당이라는 지역의 그 집이 500만 원인 줄 알았으니까요. 아차 싶은 지소의 표정, 그런 지소를 노려보는 노부인. 수영도 황당하다는 듯이 지소를 쳐다본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노부인도 노려보는 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약간 진심이 뭐지? 라고 지금 고민하는 거죠. 아니 얘가 왜 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보고요. 수영도 황당하다는 듯이 지소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너무 사례금이 세니까. 갑자기 이 어린애가 와서 너무 큰 액수를 부르니까 지금 어이가 없네? 하고 본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들었지? 꼬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 네? 뭐해? 빨리 해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씬 넘버 77로 넘어오니까 다시 재개발 지역의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뚱땅거리는 소리를 따라 빈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지소, 대포 옆에 불통이에서 청국장을 끓이고 있어요. 지금 남의 집 재개발 지역에 와가지고 대포는 청국장까지 끓여 먹네요. 자, 이어서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윌리 집 만들어주고 있지. 누구 맘대로 집을 만들어줘요? 네 걔 집 만들어주는 게 싫어? 라고 지금 대포와 대화를 하고 있죠. 대포가 지소에게 나무 판자를 잡으라는 손짓을 하고 지소는 대포를 듣기 시작한다. 대화하는 사이에 완성된 어설프지만 그럴싸한 계집.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으로 쏙 들어가는 원리. 이어서요. 근데 저기 큰 길 건너 골목에 개를 찾는 전단이 붙어 있더라고. 네? 그 개가 너희 개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아마 비슷한 종류겠죠? 그렇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개 이름도 원리라는 거지. 자, 지금 대포가 개를 찾는 전단을 봤대요. 이제 그 마르셀에서 붙인 거죠. 원리를 찾는 전단이 이제 붙었고요. 지금 지소는 찔려가지고 놀라서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서 대포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던데? 라고 말을 하니까 지소는 막 이야기를 돌려대고 있어요. 지소의 표정이 어두워진 이유는 뭐겠어요? 대포가 눈치챘을까봐, 자기의 거짓말을 들켰을까봐 지금 놀라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장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어서 보면요. 이거 다 수거해야 돼. 왜? 아저씨가 이걸 봤어. 잘못하면 들키겠어.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작당 모의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제 이야기가 중간에 한번 중략이 되고 그 다음 마무리. 자, 이제 중략 이후 줄거리부터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약 반절 정도 온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지소와 채랑은 동네 피자 배달부인 석구에게 부탁해 전단을 수거한다. 그날 밤 형사 2명이 마르셀을 찾아와 마르셀의 자산을 관리하던 박 이사에 관해 수영에게 묻는다. 형사들은 박 이사가 사기를 쳐서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 마르셀의 대지와 건물을 다 넘겨버리고 보상금을 받자마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부인은 충격에 빠진다. 다음 날 아침 전단을 들고 마르셀을 찾은 지소는 정원과 홀을 오가는 경찰들과 빨간 스티커가 붙은 각종 집기를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지소는 곧장 집무실로 올라가 노부인에게 할머니는 마르셀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울먹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이어졌네요. 즉, 박이사 이 새끼 사기꾼이었던 거죠. 박이사가 수영에게 접근한 이유가 지금 드러났어요. 자, 박이사가 수영에게 접근해서 인감 도장을 지금 가져가서 사기를 쳐버렸네요. 자, 그러면서 지소가 바르셀에 오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요? 얘가 이걸 아는 이유는 아빠가 사라지기 전의 모습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아빠가 사라지기 전에 지손의 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손은 할머니에게도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됐고요. 할머니는 쫓겨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 지손의 집에 저런 일이 생긴 뒤로 지손의 가족이 집도 사라졌고 아빠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씬 넘버 84로 왔고요. 레스토랑 마르셀이에요.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바라보는 노부인과 지손. 유화 이제 그림을 말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 그림이 얼마짜린 줄 아니? 얼만데요? 2억 5천만 원이란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30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 되지가 않아. 난 이 사람 그림을 모으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지금 노부인은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소 그림 밑에 보이는 화가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윤서라는 지금 글씨가 써 있는 것을 클로즈업 한 거죠. 왜냐, 사람들이 잘 안 보일까봐 이제 크게 확대해서 화면에 보여준 거죠. 윤서라는 이름은 원리 목에 걸려 있었던 목걸이죠. 원리 목걸이에 그 이름이 써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서트라는 또 새로운 촬영 기법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인서트라는 거는 삽입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자, 인서트로 지금 씬 넘버 66에 그 지소가 원리의 방울 목걸이를 떼면서 봤던 이름을 겹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시켜 줌으로써 뭔가 약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려고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어서요. 윤서우? 혹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란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그 개가 원리인가요? 지소, 손에 들고 있던 전단을 뒤로 감춘다. 그쵸. 지소는 이제 그 전단을 가져가서 원리를 찾아준 척하고 5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뭔가 좀 그런 거죠. 이 할머니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게 살짝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번에는 씬 넘버 85로 와서 승합차 다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왔네요. 제발 제발이라고 정연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전석에서 차 열쇠를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는 정연의 모습과 엔진은 시동이 걸리다 이내 김 빠진 소리를 낸다. 정연이 제발 제발 했던 이유는 차에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제발 걸려라 이러고 있었던 거네요. 너희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여기서 자라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라고 지금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너무 친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쵸? 힘들어도 좀만 참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놈의 좀만 또 일주일이라고 지금 지소는 화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왔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정연과 지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말 조심해 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그게 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가 아빠 싫다고 했잖아.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아빠 집 나간 거 아니었어? 넌 항상 이런 식이지? 엄마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억지쟁이, 불만투성이, 심술만 잔뜩 부리고.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철은 엄마가 들어야지.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우고. 야,
라고 지금 정연과 지소의 갈등이 지금 불붙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외적 갈등이라고 하죠. 지금 엄마와 지소가 이제 말다툼을 좀 하고 있네요.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 차에서 키우고라고 지금 지소는 이게 가장 불만이죠. 왜냐, 지소는 지금 곧 생일이고 지금 선생님한테 생일 파티 한다고 말까지 해놨는데 지금 우리는 집이 없고 하니까 이게 가장 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르르 떨리는 정연의 입술, 지소는 차문을 열고 내린다. 지석은 지소를 따라 차에서 내린다. 정연은 이마로 운전대를 쾅 들이받는다. 라고 해서 엄마도 지소도 지금 화가 난 모습이 나왔네요. 자, 씬 넘버 86은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대포가 너희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잠 안 자고? 라고 물어봤더니 지석이 지소의 남동생이죠. 누나랑 엄마랑 싸웠대요. 라고 하면서 지금 재개발 지역에 왔죠. 야, 아니에요. 했더니 아저씨가 뭐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까? 라고 대포가 뭘 보여주네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대포,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텔레비전 모양의 장난감을 꺼내 지소에게 건넨다. 장난감 한가운데 보이는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지소. 이국적 느낌의 남국 풍경.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인다. 네. 너 미얀마라는 나라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요. 거기에 모켄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어.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살다가 배에서 죽는 사람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가 이끌어 가는 대로 사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나만한 딸이 있으면 못 그러겠죠? 그거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 거야. 근데 왜 지금까지 혼자 이러고 살았어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청 보고 싶지. 넌 상상도 못할걸? 아니,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 창피해서 그런 거지.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오고 그런다? 지금 대포와 지소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대포의 사정이 좀 공개되고 있죠. 대포는요, 미얀마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포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대포는 자기 역시 집 없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대포에게도 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소가 엄마랑 한판 하더니 대포하고도 한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지소는 평소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대포에게 막 쏘아붙이고 있는 거죠. 아빠가 딸이 걱정되고 딸이 보고 싶으면 가면 되지. 왜 안 오는데요? 라고 지금 자기 아빠가 나를 안 찾아오는 것을 대포가 자기 딸을 안 찾으러 가는 것에 투영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즉, 대포 역시 너무 보고 싶을 때 그냥 멀리서 보고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아빠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포가 그럼 세상 아빠는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뭔가 약간 좀 공감대가 쌓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씬 넘버 89는요. 다시 승합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차가 있는 그곳이겠죠. 다시 차로 돌아온 지수와 지석. 그런데 차에 정연이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볼게요. 누나, 엄마가 없어. 어디 근처에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소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 지석은 엄마를 외치며 차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다. 음, 야, 조용히 좀 해. 엄마, 엄마, 엄마. 동네 사람 잠 다 깨겠다. 아빠처럼 엄마도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 야, 라고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사라진 것처럼 엄마도 언젠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어서요.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진짜 집 나간 거 아니냐고. 솔직히 지석이 입장에서 그럴 만하죠. 아니 갑자기 엄마랑 누나가 싸워가지고 자기도 약간 눈치 보게 됐잖아요. 아 시끄럽다니까 라고 이제 지석이랑 지석이 티격태격하고 있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거푸 엄마를 외치는 거푸 엄마를 외치는 지석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지소는 운전석 옆 구두 상자를 열어본다. 상자 안에 정연의 화려한 구두가 보인다. 상자를 도로 닫으려다 상자 뚜껑에 적힌 글을 발견한 지소. 여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돌아올게. 조금만 참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해.
좋은 남편 되지 못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만 기다려줘. 딱 일주일만. 아빠의 글을 읽다 마지막 일주일에 울컥하는 지속. 지석 보고 계속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는 지속. 그때 다시 엄마 하는 지석의 외침이 날카롭게 들려온다. 지소가 고개를 휙 돌려보면 멀리 가쁜 숨을 내쉬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정연이 보인다. 자, 보니까요, 차에는 어떤 구두 상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구두 상자의 정체는 뭔가 봤더니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했던 구두 상자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쪽지도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모든 걸 다 바로잡고 올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줘라고 해서 지소가 이걸 읽다가 울컥해요. 왜요? 엄마가 맨날 일주일만, 제발 일주일만이라고 했던 이유가 아빠 말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소가 이것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됐겠네요. 엄마 역시 애들이 이제 차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애들을 한참 찾다가 막 뛰어다니면서 왔나 봐요. 가쁜 숨을 내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멋대로 밖에 나가라고 했어 이 시간에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지석의 손을 잡고 지소에게 다가온 정연은 지소의 등을 연신 때린대요. 아주 못됐다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됐냐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엄마와 지소가 다시 울면서 좀 이제 화해의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너희까지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희도 없으면.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희를 차에서 키우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정말 나 학교 때문인가? 학교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지. 혹시라도 아빠가 나타날까 봐 기다리는 거지.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빨리 돌아와서 모든 걸 예전처럼 돌려놓아 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래. 지소야,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 지석이도 이리 와. 라고 지금 엄마가 약간 핑계를 대고 있었나 봐요. 계속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너는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렇지라고 말은 해왔지만 사실은 멀리 가버리면 아빠가 못 찾으러 올까 봐 여기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소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지금 화해가 이루어졌죠. 별빛이 비치는 아무도 없는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뭔가 약간 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지금 배경이 나왔죠. 서로 껴안고 화해를 했어요. 한참이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나는 걔를 훔쳤다. 완벽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지소의 내레이션이 나오고 있네요. 자, 씬 넘버 90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교실입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전단을 발견한다. 개를 데려다 준다. 돈을 받는다. 행복하게 끝이라는 글이 보인다. 돈을 받는다 부분. 이라고 이제 시유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죠. 이제 지소가 원래는 이제 그 개를 훔쳐서 돈을 벌려고 계획을 나름 세우면서 글까지 적어놨나 봐요. 자, 이어서요.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50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일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지소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지소는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연필로 줄을 그었대요. 왜요? 이것을 이제 취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채령이 왜? 물어봤어요. 자, 지소 읽어볼게요. 너 말이야,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할 거야?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학원도 막 빼먹고. 근데 드디어 어제 엄마한테 걸렸어.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정말? 지소가 지금 물어보죠. 너는 내가 차에서 살아도 계속 친구할 거야? 물어봤더니 채령이가 엄청 순수하게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어린이다운 순수함이 좀 보이는 거죠. 근데 학원 안 간 건 걸렸대요. 자, 그러면서 지소가 이제 나 계획을 처리할 거야 라고 말을 하네요. 우리 원리를 마르셀 앞에까지만 데려다 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즉
이제 지소는 깨달았어요. 왜 할머니가 아들이 집을 나갔던 것처럼 원리도 집을 나간 걸까봐 상처를 받았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상처받지 않고 할머니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쵸? 그래서 원리가 다시 집으로 스스로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채랑이가 완벽한데 좋았어 라고 동조를 해주네요. 다시 레스토랑 마르셀에 왔고요. 대포 오토바이의 손수레가 마르셀 앞에 도착하고 손수레에서 지소와 지석과 채랑과 원리가 내리네요. 별걸 다 채워요. 그쵸?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집을 구했나 보구나. 집 좋네. 그게 네. 대포는 오토바이에 다시 시동을 걸고 가려는 순간 잠깐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음흠. 참, 이거 요전에 길에서 주웠는데 대포가 건네는 것을 받는 지소. 자세히 보니 원리의 방울 목걸이, 방울역 이름표에 원리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윤서우라고 새겨져 있다. 그쵸. 이제 대포의 도움을 받아서 원리를 데려왔고요. 대포는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얼굴이 빨개진 이유는 이제 대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에 민망해진 거죠. 근데 대포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네요.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지소가 아저씨 딸도 아저씨 되게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왜? 이전에 지소와 대포가 이제 얘기를 했던 장면에서 지소가 자기 아빠의 투영에서 대포한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딸의 입장에서 아빠를 그리워할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대포는 지소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웃는데요. 지소는 혼자 원리를 놓고 나오기로 하고 지석과 채랑은 원리와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씬 넘버 97 다시 마르셀로 돌아왔고요. 홀에 들어온 지소는 원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준대요. 자, 이어서 볼게요. 네. 나왔어. 네, 이어서 볼게요. 원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녕. 지금 지소는 원리를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있죠. 내가 집이 필요한 것처럼 너도 집이 필요한데 너를 훔쳐서 미안해라고. 널 기다리는 사람은 노부인이겠죠. 노부인에게 돌아가. 나도 내가 기다리는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노부인 나타나자 원리가 노부인에게 막 달려가네요. 자, 이어서요. 원리를 찾아줘서 고맙다. 네 말대로 원리가 제 발로 나간 것 같진 않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지소는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문 앞에 다다라 멈춰선 지소는 돌아서서 노부인을 바라본다. 음. 근데 원리는 목줄을 풀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뭐? 사실은 제가 원리를 훔쳤어요.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이 나온 거죠. 지소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서 노부인에게 약간 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노부인에게 자신의 지난 사연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이 필요해지니까 이걸 훔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지소의 내레이션 부분 한번 볼게요. 이어서요.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할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에게부터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사는 이야기, 평당에 있는 500만 원짜리 전셋집이랑 그 집 앞마당에서의 생일 파티까지 모두 다 말했다. 네.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
라고 지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한편 그래도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해주는 거죠. 지소는 노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장면이 전환되죠. 자, 어깨가 축축 늘어진 지소가 계단을 내려가고 처량해 보이는 지소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대요. 자, 노부인이 불렀어요. 내일 마르셀에 와서 원리 산책을 시켜주겠니? 대신 맛있는 아이스크림 줄게. 라고 지소를 지금 용서한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는 지소. 자, 씬 넘버 100입니다. 일을 마친 정은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온다. 지소 공책을 덮고 정연을 본다. 손에 들고 있는 커다란 도시락을 꺼내서 지소와 지석에게 나눠주는 정연. 자, 이어서 볼게요. 이게 뭐야? 열어봐. 음, 지소와 지석은 도시락을 열어본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는 지소. 정성껏 꾸민 도시락이다. 도시락 안 작은 쪽지에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네. 엄마가 지소 생일 절대 잊지 않아. 생일 축하해 지소야. 라고 지금 도시락을 통해서 두 지소와 그리고 엄마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엄마가 쪽지도 써놨네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지소는 도시락 옆에 두고 종현을 꼭 껴안는다라고 해서 엄마와 화해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은근히 길죠, 그렇죠? 자, 이 작품은 아까 우리 도입부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촬영 기법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촬영 기법이 내용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좀 잘 봐야 돼요. 한마디로 이 작품에서는 어쨌든 개를 훔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소가 지금은 나쁜 생각을 했다가 다시 노부인과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했다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는 장면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어린아이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결국 자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성장하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은 꼭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있죠. 아빠는 지금 어딘가 가서 약간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은 차 안에서 살고 있지만 어쨌든 그 내부에서는 가족의 사랑이 싹트고 있고 또 가족들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보이는 작품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도 이걸로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처음부터 읽어보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